가장 중요한 건 FTP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하는 거 CTL, ATL, TSB 이 정도 수치만 먼저 초보자분들이 그것만 봐도. 안녕하세요, 바이크 매거진입니다. 오늘은 파워미터를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아주 스페셜리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온 55에서 마케팅 팀장을 담당하고 있는 이상일이고요. 저희 회사는 이제 스테이지스 파워미터를 2018년부터 유통을 하면서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전거가 이제 파워미터라는 게 달린 게 사실 얼마 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자전거의 역사를 봤을 때는 굉장히 짧은 순간이긴 한데 그만큼 이렇게 큰 영향을 준 변화가 있나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근데 파워미터라는 게 왜 필요해졌었는지. 무조건 자전거를 타는데 이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니까요. 자신의 레벨을 좀 더 객관화시키고 짧은 시간 안에 좀 더 강도 높은 훈련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하느냐, 이러한 다양한 목적성 때문에 필요를 하는 거겠죠.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속도로서, 그리고 심박계가 또 등장을 하면서 심박 수치로 해서 우리 이제 인지 강도라든지 RPA라는 인지 강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객관화시키고 있었다가 외부 요인들이 너무 많은 거죠. 하지만 파워미터는 이러한 부분들보다 조금 더 외부적인 요소에 대해서 적게 영향을 받는 측정 요소 중 하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작동 원리는 어떻게 된다고 설명할 수 있어요? 먼저 이제 파워의 정의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파워가 물리학적인 용어로서 일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리학 공식을 보게 되면은 이제 1에다가 시간을 나눈 값이거든요. 우리는 페달링을 하죠. 페달이라는 것에 대해서 힘을 가했는데 그 힘에 가해서 크랭크하면 얼마나 움직였느냐, 얼마나 변형이 일어났느냐 정도를 와트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힘을 주고 힘을 측정을 하고 그거를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해서 와트라는 단위로 만들어 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장비가 이제 파워미터인데, 흔히 파워미터를 구매를 하게 되면 자기 파워 측정을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내가 얼마큼 파워를 쓰느냐 측정하게 되는데, 그런 파워 측정하는 테스트의 종류라든지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세요. 구매하시기 전에도 많이 알아보시는 게 FTP, 걔가 뭐야? 하면서 이제 FTP를 가장 많이 보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파워미터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파워미터 샀는데 뭐 해야 돼? 하면은 모두 다 FTP 테스트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FTP라는 게 무엇이냐 한 거예요. 1시간 동안 피로해지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낼 수 있는 최대한의 파워예요. 렉테이트 쪽, 이제 젖산 쪽으로 보게 되면은 젖산이 소모돼 끄는 것과 생산되는 것이 거의 일치하는 단계, 한마디로 이 선을 넘어가 버리면은 회복이 안 되는 단계를 이제 조금 그 수준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태를 1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 파워가 FTP다 라는 거죠. 테스트를 하는 방법들이 좀 있어요? 가장 이제 전통적인 방법으로 하는 알렌 코건 FTP 테스트라고 해서 20분, 30분 워밍업을 하고 이제 메인에서는 5분 동안 전력 질주, 20분 동안 지속주를 통해 가지고 그 파워의 이제 0.95, 한마디로 95%를 하는 게 이제 자신의 FTP다라고 하는데, 하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이 20분 동안 어느 정도 파워를 워밍업 어떻게 되는지 자체가 너무 어렵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심플한 방법이 있긴 합니다. 좀 더 심플한 방법으로 램프 테스트라는 게 있긴 한데 5분 워밍업을 해서 1분에 20W씩 계속해서 올라간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실패한 지점에서 1분간의 파워 300W까지 했는데 320W에서 실패를 했다. 들어가자마자 실패를 했다. 그러면 자신의 300W에서 75%를 해주는 방식이 또 있긴 합니다. 근데 얼마나 자주 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2개월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시는데, 그 FTP라는 게 이제 거의 모든 걸 쏟아넣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부담을 느끼시죠. FTP로 해서 어떤 파워가 이제 도출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체중과 파워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을 해줘야 사람들이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같은 체중일 때는 파워가 높은 게 당연히 좋은 거고, 같은 파워일 때는 몸무게가 가벼운 게 좋습니다. 당연히 오르막 올라갈 때 편집장님께서 저랑 같은 파워로 올라가더라도 편집장님께서는 좀 더 가볍게 올라가시겠죠. 네, 조금 더 가벼우니까. 네.
많이 가벼우시니까 여기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와트 퍼 킬로그램 레이시오라고 합니다. 와트 킬로그램 레이시오라고도 하고 와트 퍼 킬로그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와트를 몸무게, 자신의 FTP를 몸무게로 나누게 되면은 소수점대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4.5, 뭐 0.5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조금 자전거 파워미터 많이 쓰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3점대 파워다, 4점대 파워다라는 것이 이제 FTP를 자기 체중으로 나눈 값이라는 거죠. 그렇죠. 전투력 측정하잖아요. 약간 그 기준이 된다. 나의 전투력은 하나 얼마다. 일반인 분들 4점대를 목표로 하면은 어딜 가나 뭐 재밌게 다니지 않을까. 4점대를 일반인이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도 한번 해보긴 했는데 자전거가 재밌어지는 효과가 있긴 합니다. 한 70kg 체중이다. 그럼 4점대면 47에 28, 280W가 넘어야 이제 4점대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일반인들은 쉬운 일은 아니네요. 한 목표를 한 3점대 정도로 잡고 내가 트레이닝 하겠다 하면은 어느 정도 채울 수는 있을 것 같긴 하네요. 3점대 정도는. 3점대 정도 2.5 이상 되기만 해도 웬만한 이제 투어 라이딩 뭐 이제 그란폰도도 커딩 정도는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파워미터가 내 파워가 이 정도 내가 끝이 아니라 저는 이제 뭐 7가지로 조금 간단하게 용어들을 정리를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FTP는 이제 자신의 전투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TSS라고 트레이닝 스트레스 스코어라고 훈련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IF라고 해서 인텐시티 팩터로 해서 내가 얼마만큼 훈련 강도가 높게 했는지, 그리고 ATL이라고 이제 Acute Training Load라고 해가지고 몸의 피로도, 최근 7일간에 얼마만큼 내가 열심히 훈련을 했는지에 대한 그 피로도가 나오는 게 있고요. CTL이라고 해서 Chronic Training Load라고 해서 42일 동안 내가 만들어진 몸입니다. 그리고 TSB 같은 경우에는 나의 지금 몸 상태, 컨디션.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버티지 못할 훈련을 하면 다음날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약간 이 수치들을 숫자로 표현해준 게 TSB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MP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라이딩을 하고 나면은 파워 수치 중에서 에버리지 파워를, 평균 파워를 이제 예전에 많이 비교를 했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노멀라이즈드 파워라고 해가지고 MP를 많이 비교를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얼만큼 힘들게 파워를 썼느냐에 대한 계산을 한 게 이제 MP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FTP가 가장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나머지 이 값들, 아까 말씀드린 그 값들은 전부 다 모든 공식에 FTP가 다 들어가요. 한마디로 0점이 안 맞춰져 있으면 이 데이터들이 다 쓸모가 없어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FTP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하는 거 CTL, ATL, TSB 이 정도 수치만 먼저 초보자분들이 그것만 봐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CTL 같은 경우에는 뭐 올라가면은 42일 동안 평균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숫자가 올라가면 내 몸이 좋아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ATL이 높으면은 나 훈련 열심히 했구나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되는데, 더 중요한 거, 세 개 중에서도 또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전 TSB 수치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30 구간에 있다, 그 정도 있다 치면은 내가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너스 30 이하다, 뭐 마이너스 40이다 그러면 쉬어야 됩니다. 왜 쉬는 것을 권장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몸이 회복이 안 되기도 하고, 근육이 뭐 많이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근육이 찢어지게 되면 24시간, 48시간 동안 회복을 해야지 근성장이 일어난다. 약간 비슷한 것으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몸의 컨디션을 대회 당일에 맞춰가지고 최적의 상태로 나 오늘 준비 완벽하게 됐어, 이러한 피곤하지도 않고 그냥 자전거 타면 잘 탈 것 같아, 플러스 10에서 플러스 25까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말은 파워미터를 사용한다고 이 값이 그냥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파워미터를 사용하면서 이 데이터를 누적해서 그 데이터를 보여주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트레이닝픽스를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입문자들한테 추천할 만한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우선적으로는 라이덕이라는 프로그램이 조금 알고리즘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스트라바에다가 라이덕을 연동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라이덕, 그렇죠. 비로 뭐 몸 상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것만 기준으로 해도 저는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수치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CTL이라는 값 자체는 뭐 42일 평균인데, 뭐 이제 산지 일주일 만에 나 TSB 이 정도면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CTL이 안 갖춰져 있으니까. 초반에 뚝뚝뚝 떨어지죠. 그렇죠. 그냥 바닥을 치고 뭔가 잘못되었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뭐 파워미터를 꼭 써야 될 만한
파워미터를 꼭 쓰면 좋은 이유는 저는 오히려 안전적인 부분이 많이 가미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FTP를 측정했다는 다 존재 조건 안에 마이너스 30 언더가 돼버리면은 필요한 상태고, 그 필요한 상태에서 욕심으로 인해서 오버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은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사고가 유발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사고 한 방이면 다시 리셋이 되는 게 이제 자전거입니다. 안전한 라이딩의 또 다른 의미로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이런 얘기들, 오늘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네. 이런 걸 기준으로 파워미터를 가지고 있지만 안 쓰셨던 분들, 그리고 파워미터를 구매하려고 고민만 하셨던 분들은 새로운 파워미터의 세계로 들어오시길 기대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